이 영상은 모두가 고개 숙일 때 혼자서 고개를 들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서버가 외부망에 연결되고 투표자가 사라지고 반복되는 득표율 등등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나쳤던 그때 그 장면들. 괴짜가 사라진 사회는 생각이 멈춘 사회라고 합니다. 괴짜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괴짜는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진실의 문을 다시 물을 것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중앙선관위 전선실을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헌정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조차 손댈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고 법치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가장 위험한 블랙박스였습니다. 당시 국회 의석은 야당 180, 여당 120석. 국회는 계엄을 반대할 것이 분명했고 언론은 조작된 정의를 외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구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계엄은 법을 넘는 선택이 아니라 법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절차를 뛰어넘는 결단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방첩 사령관 역시 현장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을 설계했던 핵심은 김용현과 문상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6개월 넘게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항변도 없습니다. 묵묵하게 침묵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진실을 감춘 자들과 싸우고 있는 무언의 저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에 대통령과 함께한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전산 분야 최고 전문가 2명을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투입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장비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서버에서 외부로 뻗어나가고 있는 케이블선 하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한 이후에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포렌식도 장비 해킹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케이블선 하나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장면은 선관위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 대다수는 계엄군이 포렌식을 하지 못했고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즉각 발표했습니다. 서버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이상 없다. 하지만 그 발표는 서버의 상태만을 말했을 뿐이고 서버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장교가 찍었던 것은 결정적인 접속의 현장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서버가 안전했습니까? 바로 그날 누가 그 서버에 접속했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가 보관된 그 서버는 헌법 위에 놓인 국가의 심장입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그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둑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장교는 바로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버 본체를 본 게 아니라 접속 케이블을 보러 간 것입니다. 현장 CCTV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부망과 연결된 케이블 하나가 우리 국가의 심장부에서 어디론가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연결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매우 여유롭고 느긋하게 오히려 민주당을 조롱하듯이 응대했습니다. 박범계, 김병주의 질문은 그에게 전혀 위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의 태도는 당당했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케이블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모두 파악되었다는 선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바로 이 날짜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지나면 이재명은 구속될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령이 오히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천하의 역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2월 3일 괴짜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암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날짜에는 더 깊고 충격적인 연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대통령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나, 경찰, 군인, 언론인 등 특수직을 대상으로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밤 11시는 가나 수도 아라크에서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확하게 9시간의 시차. 한쪽에서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고 대한민국 선관위 서버에서는 데이터가 급하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계엄군이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 그 서버가 가나와 실시간 통신을 하고 있었다면, 또 12월 3일 11시 그 통신 기록은 미국에서 추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한국의 A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처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정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서버가 그런 속도로 가동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A웹은 세계 유일의 실시간 선거 개입 플랫폼입니다. 그 기술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작동하고 대한민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나에서 일어난 시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간은 설계된 권력이었습니다. 투표율 그리고 개표와 집계가 동시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시간 리얼타임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을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가나는 A웹 회원국입니다. 중국의 1대1로가 깊이 침투해 있는 나라입니다. 가나뿐만 아니라 중국에 종속된 수많은 후진국들이 A웹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정선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시간 리얼타임 투개표를 실행하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들 나라 대통령은 A웹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대1로 국가들의 국가 권력은 바로 중국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각 가나에서는 대통령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밀했습니다. 계획된 명령, 설계된 작전, A웹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고의 성각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사건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역시나 가나 선거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좌파 정당 NDC가 전체 의석 275석 중에서 183석이나 가져간 것입니다. 보수 정당 MPP는 88석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67대 33. 67대 33. 너무나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는 대한민국 개표 방송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득표율과 일치합니다. 소위 A웹의 보정값입니다. 유명합니다. 지구 반대편 가나 선거에서도 이 보정값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래도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정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그날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그 답은 바로 67대 33에 있습니다. 그 시각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투입했던 장교 두 사람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속 케이블을 확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가나에서는 67대 33이라는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조작된 세계 질서에 침묵할 것인가? 이 위대한 결정을 그가 혼자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작전권은 연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미국은 좌파 바이든 정부였고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국정을 조율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실시간 리얼타임 투개표를 중계해 왔습니다. 실시간 리얼타임 중계라는 것은 한순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3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12시 16분, 중계 화면에 총 투표자 수는 1016만 9,976명이 찍혔습니다. 그로부터 7분이 지났습니다. 12시 23분 총 투표자는 1016만 8,997명이 찍힌 것입니다. 투표자 수가 줄었습니다. 무려 979명의 투표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해킹은 아닐 것입니다. 전산 오류도 아닙니다. 이것은 리얼타임 조작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조작하다가 오류가 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골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이 조작된 숫자 하나로 이미 6.3 대선의 정당성은 사라졌습니다. 6.3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오늘 979명이 사라지는 장면을 고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숨어있던 비밀도 추적했습니다. 서버가 열리는 그 순간 법치는 닫히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자 진실도 함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울산중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